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시장을 우리가 계속 예의조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박 부족 속에 운임료는 또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변수 속에 시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겠지만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실 해운과 조선업종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상반기 해운주들, 조선주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지표 같은 것도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신조선가, 중고선가, BDI 등등 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의 흐름이 어떤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네. 전반적으로 1분기에는 모든 선박 시장이랑 관련된 지표들이 다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벌크선부터 좀 살펴보면 BDI는 원래 1분기에 전체 분기 중에 가장 비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중에 최고인 비수기를 보낸 상황이고 네. 지난주에도 여전히 발표가 됐지만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도 또 매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가 지표 같은 경우도 매주 후퇴 없이 1, 2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는 오르지 않았고요. 중고선가가 한 주 만에 거의 4포인트나 오르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조금 느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가장 산업재가 좋았던 시기로 기억하는 2017, 18년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고요. 네. 그때 당시 134포인트, 근데 지금 현재 13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한 13, 14년에 좋았던 138포인트도 금방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2017년, 18년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이렇게 지표가 좋은 이유와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전반적인 저희가 이제 배들이 돌아다니려면 사실 싣고 다니는 화물의 가격이나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가 사실 중요한데 카고의 밸류가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자재 가격도 요새 워낙 좋고 제품 같은 경우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수입을 하려고 해도 이제 가격을 높게 불러서 수입을 하는데 구매력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가격 지표가 이렇게 운임과 그리고 지수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저희가 종목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페노션인데 이번 시황 호조로 2분기에는 또 실적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페노션에 대한 투자 의견과 투자 포인트 좀 어떨까요? 저희는 해운주 중에서는 가장 최선 호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투자 포인트는 일단 이 좋은 시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와 이거에 따라서 시황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 운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선박을 운영하는 그 전략을 매번 되게 융통성 있게 바꾸는 편인데요. 1분기에 좀 운임이 낮을 때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배를 이미 한 40척 이상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야 2, 3천대 운임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제 2천대도 안 되던 시기에 배를 빌렸는데 1년 동안 빌리면 1년 동안 그 비용만 지불하고 배를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배를 가지고 화물을 운송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선주에게 또 배를 다시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의 운임을 반영을 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마진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2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저희가 보기에도 컨센서스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1분기에 한 400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한 800억대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BDI가 조정을 받아서 저희가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3,000대를 봤었는데 지금 이제 2,500대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6월에 중국에서 이 철광석 가격을 조금 잡기 위해서 가격 생산량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6월 조정은 어쨌든 좀 피해갈 수 없을 상황이긴 하지만 요럴 때 저희가 잘 투자를 해놓으면 하반기에 운임이 다시 올라가는 시기에 좀 주가적으로도 많이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좋은 투자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철강과 관련된 원자재와도 좀 연관성이 깊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할 때? 예, 주로 벌크선은 이렇게
포장 단위가 아닌 쓸어 담아서 담는 그런 화물들, 뭐 철광석, 석탄, 뭐 네. 곡물 이런 것들을 담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원자재 시장이랑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철강 관련 산업이 얼마나 볼륨을 많이 키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 내에서는 이제 페노션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선업종으로 넘어가서 현대미포조선 얘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가요? 어때요? 네. 일단 대형 선사들이 요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써서 선박을 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작년부터 화두가 됐던 게 LNG 추진선을 많이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박들이 발주가 되면 LNG 에너지를 갖다가 배에다가 주유를 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선박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박을 저희가 LNG 벙커링선이라고 부르고 그런 선박들의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대형 조선업체와는 달리는 중형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선박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의 선박이고 이제 신기술이 들어가는 선박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고기술이 들어가서 마진도 높은 그런 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존의 PC선만 너무 위주로 이제 건조를 했었는데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회사한테 있어서. 네. 그리고 선박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년대 이 선박 시장의 화두 자체가 배를 계속 키우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우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도 현대중공업도 계속 큰 배를 수주하고 건조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 이제 계속적인 기록갱신에 해당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중소형 선박에 대한 투자를 약간 어떻게 보면 게을리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생각보다 수주 잔고에 중소형 선박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중소형 선박 자체는 이 화물을 적게 날른다는 특징도 있지만 항만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 어느 데나 화물을 갖다 날릴 수 있다는 그런 범용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선진국이 아닌 그런 국가들이 계속 발전을 하려고 화물을 수입하고 할 때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화물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중소형선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미포조선이 상당히 수주할 여력이 많다라는 거고 다행히 또 이와 같은 사이즈의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쪽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강점이 상당히 또 눈에 띌 수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내에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인데 저희가 앞서서 해운 업종만 과거 이제 호황기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조선 업종도 과거 업황 호황기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한국조선해양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과거에 선박 시장이 가장 좋았던 시기를 이제 07년을 네.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호황기로 들어가려고 시동을 걸었던 04년, 05년 때와는 약간 유사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한 연에 100억 불 이상 정도의 선박을 계속적으로 수주를 했었는데요. 그 뒤로 근데 이제 불황에서 호황 물론 이제 올해도 그 이전에 한 8년 정도는 저희가 100억 불 밑으로 수주를 받은 상황인데 올해는 이제 그 정도의 수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면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이전에 받았던 수주 물량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올해 아마 실적은 매 분기 그닥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1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분기 마진이 이렇게 좀 눌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적자를 낸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내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불황기로 가는 게 아니라 호황기로 진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단 규모의 경제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랑 합병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제 그게 된 상황은 아니지만 단일화를 완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결정력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될 거고요. 저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서로 경쟁하면서 덤핑 수주를 하는 게 상당히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박 시장 자체도 요즘에 이제 아까 처음에 미포조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그룹 내에 이제 현대오일뱅크나 이런 데 같이 그린 수소를 뭐 생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법인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업종이 상반기에 워낙 또 주가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또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뭐 수주나 뭐 실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떻게 주가를 전망하시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총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매주 이제 수십척 정도의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수주 강도는 크게 이렇게 떨어질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저희가 어닝 시즌이 되면 이번 1분기 실적 때처럼 적자가 더 깊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흑자 폭이 매우 줄어든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닝 시즌이 지나갈 때마다 저희가 이게 실적장이 되면서 이제 그쪽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분기마다 분명히 어닝 시즌 때 이제 그런 챌린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분명히 이동 평균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까지 잘 이제 모아서 가시면 내년에는 아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해운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